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해서 고정비 부기익을 시죠. 보통 그 당해와 다르게 조용성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 좀 예술성이 더 가미된 그런 해서체는 보통 묘지명 이런 거를 보면은 더욱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 응용이 되고 좀 멋부리는 이런 글씨는 초급에서 중급 정도까지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기본에 충실한 글씨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네 자를 쓰고 쓰신 걸 보고 나서 이제 한자 한자 조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네 자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붓을 이렇게 필 수 있는 오므린 상태에서 자, 붓이 모았다가 폈다 하는 그런 기술이죠. 테크닉이 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붓이 펴지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세운 상태에서 운필 과정을 운필 과정에 임하시면은 이제 그런 느낌. 자, 조형성도 중요하지만은 필액이 주는 그런 질감이나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힘이라고 그러죠. 필력 이런 거에 따라서 작품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앞에 과정이니까 운필법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삐침과 파임이 많을 때는 삐침 먼저 쓰고 파임을 나중에 쓴다. 이런 기본적인 운필법은 숙지하셔야 되고요.
순서를 바꿔 쓰게 되면은 아주 조형성 아주 엉망이 되겠죠. 자,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필순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서 한 획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오른쪽 어깨 부분,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빨라야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냐. 자, 순서. 자, 위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넘어왔을 때 가로획과 세로획이 일체가 되게 딱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획 나왔죠. 자, 이렇게 좀 작은 걸로 하다 보니 좀 무리는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를 꿰뚫을 때는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또 나오죠. 이쪽에 어깨 부분. 여기서 이렇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넘어가면서 딱 맞추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 강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근군, 부대군, 여기 또 나오죠. 위에. 자, 책을 한번 보실까요? 많이 깨져서 좀 보기가 어렵다. 그렇죠? 깨진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안 깨진 온전한 글자도 이렇게 있으니까 느낌을 보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글씨 같은 이 그 화면 안에 있는 군자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군하고 이거랑은 약간의 그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형성에서 오는 힘을 뺐다 줬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자는 클 의자죠. 자, 여기서 굉장히 그 획과 획 사이를 긴밀하게 잡아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이런 사이를 좁게 잡으시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각점 찍고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부분,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획과 획 사이를 굉장히 긴밀하게 잡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저희 연소회에서는 그런 짜임이나 이런 거를 처음에 자연스럽게 익히기 위해서 고정비를 해서의 첫 번째 교재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다른 서체에 비해서는 멋으로 치면은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근데 기본에 충실하자는데 목적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잘 그 획과 획 사이를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붙여놨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 왔을 때 이게 위치가 점의 위치, 자, 안 보인다고 그러지만은 자,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짝 붙여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꺾이는 부분 또 나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최대한 긴밀하게 해주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점 찍고 이제 마음심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이 너무 작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가 무너지겠죠. 이렇게 잘 맞춰 쓰시고요. 보면은 보통 그 고정비에서는 점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쓰는 게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걸 응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최대한의 이런 빈 공간을 없애자. 바짝바짝 붙여 쓰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글자가 제후자인데요. 이 자는 지금 쓰는 글씨의 형태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여기다 한번 써보고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는 뭐 파임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일단 임서는 책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지만은 내가 이 모양은 별로 탐탁지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가 활자체로 쓰는 이런 형태로 바꿔서 필법과 필의만 따다가 쓰셔도 무방하겠죠. 이게 이제 창작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자는 특징이 여기서부터 해서 파임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굉장히 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을 안쪽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각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 특히 인변을 쓸 때 이 삐침의 각도에 따라서 이 내려오는 요 공간, 요 사이 공간이 넓어지냐 좁아지냐가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글씨가. 그러고 나서 요 부분은 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런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변한 거죠. 많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쓰고 올라가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 각도. 그러니까 삐침의 각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 잘 대칭이 되게 이 정도로 해주시면은 뭐 안정적인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B자, 비석 B자인데요. 보통 그 고정비의 이 조형 형태를 보면은 변보다 방을 아래쪽에 놓는 이런 형태를, 기울어진 형태를 보이는 게 많습니다.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비마다 특징이 있죠. 곧 지금으로 이제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창작을 할 때 그 작가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잡는구나. 보통 이제 변과 방을 위치해 놓고 변보다 방이 크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같은 각도로 벌리는 당해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은 고정비에서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 자, 그럼 이 위치가 굉장히 위에서 시작을 했죠. 자, 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구가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갔죠.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크게 해서 가로액, 세로액 맞고, 여기서 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갔죠. 감싸게. 이것도 요 가운데다가 똑바로 맞추지 마시고 살짝 비껴서 이쪽에서 시작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비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붙였었는지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처음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다 깨진 것 같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학대 복사에서 나온 책들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뭐 학대 복사한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추천할 만한 게 없어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원촌의 탁본을 보고 임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의
포인트 부분,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 마찬가지예요. 이 어깨 부분, 자, 여기도 있죠. 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쪽 각이, 이 한일자에서 각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의 마무리 각도 같은 각도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서서 각도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죠. 여기랑 각. 근데 일반적으로 시작 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필에서 들어가면 수필도 같은 각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석이죠. 그랬을 때 세로획이 나오는데, 일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에요. 서로 이렇게 딱 맞물려 떨어지는 부분. 자, 여기서는 내가 방향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반드시 할지, 살짝 기울지, 이런 것도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 끝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끝에서 맞는 붓이 힘이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맞는 이 부분이, 보셨죠? 각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변하는 게 아니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물론. 근데 자꾸 이제 반복 연습하시면은,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은, 그럴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뭐 그래도 이제 선배나 아니면 동료들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 포인트 부분을 오늘 짚었습니다. 뭐 앞에서도 뭐 나왔지만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어깨 부분 획과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붓을, 여기서 이제 붓 얘기를 하나 할 텐데요. 붓을 힘이 많이 들어간, 요즘은 유심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유심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렇게 쓰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우면 바로 서지는데, 그런 붓을 가지고 쓰는 것도 뭐 방법이겠죠.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붓은 전통 옛날 방식으로 만든 무심필을 사용하는데, 장점은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획을 구사할 수가 있다. 자, 넓히거나 좁히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또 오래 써도 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을 붓이 낡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이런 무심필을 구하실 수가 있으면은 구해서 한번 써보시기도 권해 봅니다. 자, 이래서 오늘도 네 자를 가지고 글체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고정비의 조형성하고 특징,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어깨 부분 가로획과 세로획이 한 획으로 만났을 때 처리하는 기법,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모양만 달라지지 기본적인 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당나라 때 글씨든 청나라 때 글씨든 북이 글씨든 공통적인 부분은 항상 존재한다. 이것만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